경매대마왕님, 현재 3억이라는 종잣돈이 있으시다면 어떤 식으로 경매에다가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3억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3억이 있는데 3억밖에 없어요. 없는데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며야 되냐 이런 겁니다. 그럼 뭐 들어가 살 집 사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 레벨이라는 게 수준의 레벨이 있는데요. 뭐 초보 단계, 중수 단계, 고수 단계 이렇게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쭉 꾸준히 공부를 하셔갖고 고수까지는 아니어도 중수 정도는 되시고 입찰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고 경매를 하시고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이제 막 경매대망을 알았어. 영상 한 100개 봤어. 그럼 초보가 갑자기 중수가 되냐? 영상을 본 거를 남한테 설명해 줄 단계 정도가 아니라면 아직 중수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설명을 할 수 있더라도 실제 물건을 임장을 다녀보지 않는다면 아직 중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질문 자체는 진짜 부동산 활동을 안 해본 초보의 질문인데요. 답변은 제가 초, 중, 고수를 통틀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장을 다니면요. 임장을 다닌다는 얘기는 용도와 관계없이 임장을 다니면요. 내가 어떤 용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무의미해집니다. 우리 집이랑 가까운 부동산 경매를 검색했습니다. 한 3억짜리 상가도 있고요. 3억짜리 땅도 있고요. 3억짜리 공장도 있고요. 3억짜리 특수물건도 있습니다. 3억짜리 주택도 있고요. 자, 그렇게 3억 정도의 가액을 갖고 임장 활동을 가보니까 뭐 특수물건이니 뭐 공장이니 상가니 이런 것들은 다 한 3, 4억 언저리에 있는데 시세가. 주택은 한 시세가 5억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뭐 굳이 용도를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싼 거 사면 되지. 3억짜리 주택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어떤 이론만 보거나 아니면 그런 것도 보지 않고 그냥 3억이 있다면 무슨 용도로 살까요? 라고 했다면 제가 그게 맞게끔 답변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임장활동을 하고 다닌다면 용도가 뭐가 중요합니까? 좋은 거 하면 되지. 좋은 게 뭔가요? 경매하실 거잖아요. 그럼 싼 거 하면 되죠, 시세보다. 어떤 건 1,000만원 차이 나고, 어떤 건 2,000만원 차이 나고, 어떤 건 1억 차이 나고, 어떤 건 5억 차이 나면 5억 차이 나는 거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낙찰 받고 나니까 그 용도가 뭐다? 이게 참 이상한 답변인 것 같지만 이게 정답입니다. 좋은 거 해야죠. 많은 초보분들이 실수요자 빼고 난 집에 들어가 살 사람인데 무슨 땅도 보고 뭐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투자자라면 많이들 뭐 용도를 어떻게 선택하지 이런 게 하셔갖고 어떤 용도에 꽂혀 그 용도만 보고 다니시는데 그러면 본인 그릇을 스스로 작게 하는 겁니다. 용도를 가리지 말고 그냥 좋은 거 하세요. 좋은 거 하시면 됩니다. 싼 거. 안녕하세요. 경매대망님 강의도 듣고 경매해 보려고 열심히 돈 모으고 있는 경린입니다. 경매지를 보다가 주택인데 2층 건물에 임차인이 2명이 전입이 빨라 둘 다 대항력이 있는데요. 둘 다 보증금 월세 현황 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주의사항 보정서에 임대차 계약이 부존재한다는 서면이 제출되었다고 하는데 그 보정서를 믿고 입찰해도 되는 것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보정서, 즉 그 서류를 제출한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임차인인지 아니면 소유자인지 아니면 채권자인지 아니면 법원인지 그 넷밖에 없는데요. 임차인이 제출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임차인이 아니다 이렇게 제출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보통은 채권자가 제출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자, 그래서 채권자가 그걸 제출하는 이유는 그 선순위 임차인이 미상으로 나와 있으면 초보자들은 입찰을 못하지 않습니까? 초보자들은 뭐 조사를 할 방법도 모르고 조사할 마음도 안 생길 겁니다. 딱 나와 있는 걸 좋아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채권자가 그런 서면을 제출한 모양이에요. 제 예상입니다. 제 예상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채권자의 그 서류를 믿어도 되냐? 첫 번째는 채권자, 즉 돈을 빌려줬을 때 채권자는 그 집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겁니다. 보통 은행일 가능성이 높고요. 은행이라면 파악하고 서면을 제출했을 겁니다. 두 번째, 그게 은행이 아니거나 또는 은행이더라도 그 서면이라는 걸 진실인지를 한번 대면이나 유선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가 제출됐다는 건 대체로 문제가 없는 거이긴 하나, 제가 지금 어떤 물건을 본 것도 아니고 투자하실 분의 얼굴을 본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방송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확률적으로는 그 서면이 사실 확률이 높으나, 왜?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때 다 확인했을 것이다 라는 거고, 거기에 관련된 서면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나 채권자와 한번 통화든 대면이든 해서 확인을 한번 해봐라 라는 노파심에서 나오는 마지막 말씀까지 드려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서면으로 제출되지 않았다면 3단계로 해볼게요. 1단계,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미상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초보자들은 안 합니다. 초보자들이 안 한다, 그러면 다수가 안 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대다수가 안 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낙찰가는 굉장히 쌀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순위가 아니라는 서면이 제출됐다는 얘기인데요. 서면이 제출됐다면 그 물건은 이제 아주 싸진 않을 겁니다. 이제 초보자들도 이거 아니래네, 이거 하자 없다네, 이걸 인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면, 선순위 미상 임차인을 우리가 채권자 등을 찾아가서 우리만 알아냈다면 이건 굉장히 싸게 낙찰이 될 가능성이 높은 물건이죠.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어려운 건 패스, 이 생각은 오늘부터 버리십시오.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은 싸게 살 수 있다. 다만 그 싸게 사는 비용이 여러분의 인건비입니다. 내가 1억을 싸게 살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채권자한테 조사를 하는 그 인건비가 1억짜리죠. 그래서 이런 건 어려우니까 패스하고 딱 나와 있는 것만 하자, 이런 일반적인 생각은 오늘부터 접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망님, 오랜만에 뵈요. 지난주엔 경매하러 다녀오느라 2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요즘 경매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격이 높아서 못 들어가겠어요. 현재 금매가보다도 높게 받아가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요. 질문이라기보다는 현재 상태인데요. 입찰, 즉 경매법정에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이제 금매가보다도 비싸게 낙찰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금매라는 개념에서 이 질문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금매라는 건 미래 가치나 과거의 가격 이런 게 아니라 현재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가격보다 비싸게 낙찰되는 물건이 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너무나도 쉬운 물건을 입찰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딱 만으로 1년 전보다 입찰자 수나 하루에 낙찰되는 개수, 즉 100건 중 몇 건이 낙찰되냐,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한 물건당 평균 6명이 입찰했으면 지금은 3명대입니다. 하루에 60%가 낙찰됐다면 지금은 30%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격하게 줄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낙찰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나오는 물건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한 30%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물건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현상이 사실이라면, 본인이 입찰한 물건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물건을 너무 쉬운 거를 고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냥 내가 느낌이 내 물건에 너무 많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느낌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통계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물건이 나오고, 그리고 낙찰가나 입찰자 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건축 재정비 구역 내에 있고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답니다 라고 하셨는데, 재건축 재정비 구역 내에 있는 물건은 세고 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시는 모든 경매가 경험이 한 번도 없거나 아니면 본인이 초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현재 보고 있는 물건에 만족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할 마음이 있다면 경매를 약간 깊게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물건이 정말 좋은 물건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조금은 나중에 느끼실 겁니다. 지금 제가 물건을 살 기회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물건이 많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지금 그 말씀들은 일반적인 분들, 즉 지금은 살 때가 아니다라는 둥, 지금은 팔 때라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산다는 결정을 했다면 오히려 여유로워지셔야 됩니다. 내가 산다는 마음이 없다면 빨리 사는 계획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마음을 급히 가지시고요. 이미 살 계획이라면
조금은 여유로워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오른다 이러진 않으니까요. 적어도 내년까지는 제가 보기엔 기회가 되니까 본인이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마음을 급하게 먹을 것이냐 여유롭게 먹을 것이냐를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